공동체와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언어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아, 쌤, 도대체 언어 공동체가 뭔데요? 언어 공동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 그러니까 이 교실에 있는 우리는 언어 공동체야.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말 쓰는 사람들 전부 다 언어 공동체야. 다변화 여러 가지로 변하고 복잡해집니다. 됐어. 다음 페이지. 나의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로 나누고 있나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살펴봅시다.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이야기하기. 언어 공동체는 다변화하고 있구나. 다양해지고 있구나 이거죠.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달라진 언어 실천 양상을 알아봅시다. 진행자, 나이지리아에서 오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출연자 에베, 진행자의 말을 엄마에게 영어로 통역해 준다. 영어를 나이지리아에서는 영어를 쓰나 봅니다. 출연자 엄마는 영어로 2001년에 왔어요. 아들 셋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자라서 2001년에 우리나라 왔고 아들 셋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언어 환경이 달라지지. 원래 영어만 쓰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생활하니까 어때?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 되겠죠. 에베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나이지리아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주의해야 될 건 요거야. 진행자와 에베는 우리말, 한국어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에베와 출연자 엄마는 어때?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에베는 나이지리아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렇다면 두 분도 한국에 오신 이후로 나이지리아 가본 적 없으세요? 했더니 출연자 에베가 영어로 부모님에게 나이지리아에 간 적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노란색으로 몇 군데 체크해 봅시다. 에베는 엄마에게 영어로 통해주고 엄마는 한국어에 서툴고 다음 에베, 한국에서 태어난 나이지리아인 한국어 공동체에서만 자라났다라는 것 확인. 다음, 부모님에게는 영어로 사용하고 있다. 오, 에베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군.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다문화 사회니까요. 이렇게. 됐어.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 진행자와 에베는 한국어로, 에베와 엄마는 영어로. 그러니까 에베는 한국어, 영어 둘 다 쓰는 이중 언어 사용자다. 여러분들은 3중, 4중 언어 사용자가 됐으면 좋겠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편견에서 시작된 친절은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립시다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영어를 잘하겠네. 선입견.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고 애들이 부러워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건데요. 너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니? 외국인이면서 외국인은 한국말 잘하면 안 돼? 선입견.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자꾸 어디서 왔냐고 한국어 잘한다고 신기해해요. 어떻게 한국어를 잘하니?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 영상의 주제는요. 다문화 학생들의 인터뷰, 사람들의 선입견, 전달하고 싶은 바, 주제는 외모만 보고 출신평 국가와 사용 언어를 단정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주제지. 1번.
가에서 대화 참여자 진행은 이거는 앞에서 다 했었던 거고요. 밑에 우주와 민우의 언어 사용 양상이 사람들의 예상. 사람들의 예상은 외국인 엄마 아빠니까 영어를 잘하겠지. 외모만 보면 한국어에 서툴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노력을 해서 잘하게 된 거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잘하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죠. 우리나라가 다문화로 진입하면서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선입견, 편견 버려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한다. 외국 이주민의 한국 사용 양상이 다양하니까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언어 문화 정체성 유지되게 존중 배려해야 합니다. 서툴 수도 있지. 잘하는구나. 그냥 끝인 거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혹시 지금 여기 학교에 같은 클래스에 다문화 애들이 좀 있니? 그래요? 네.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남북 한의 언어 실천 양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리정혁 씨, 정말 함께 있어도 일 없겠소? 북한에서 일 없다? 괜찮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음, 괜찮다고요. 원래 알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되게 좋은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못 돼요. 일단 첫 번째 리정혁 뭐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름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요 정도는 외워줍시다.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일 없다는 소용없다, 필요없다. 걱정하거나 개의치 말라. 북한말로는 무슨 뜻이에요? 꺼리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괜찮다. 이런 뜻이 쓰여져 있다. 걔네들 확인하시면 되겠다. 밑으로 봅시다. 어디가 있어요? 혁명의 정치 철학의 리얼리즘, 해방의 요기, 낭만의 시대, 사상과 어쩌고 얘도 북한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 확인. 우리 결의말 사전입니다. 단어 뜻, 남북한 언어의 어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일 없다라는 말을 우리도 쓰고 북에서도 써. 근데 뜻은 달라. 표기가 같고 의미가 비슷해도 실제 주된 의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를 수 있다. 이야기. 다음 페이지. 남북한에선 어떻게 합니까? 낭만, 리정협, 낭만, 이정협.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데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우리는 스마트폰, 볼펜, 샤프, 원피스, 스타킹 이런 걸 외래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전부 다 바꿔서 쓰고 있고 문자, 통보문 싸가지가 없다, 도덕이 없다, 살이 빠지다, 몸이 까다 쓰이는 어휘가 좀 다르구나 정도 확인 됐고요. 다음에 단어들을 같은 뜻으로 연결해보고 다르게 쓰는 말을 더 조사해봅시다. 여기 요 문제 그냥 자질구레하게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벽에 기대고 자는 거 아니지? 이렇게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언어 생활에서의 겪는 어려움은 뭘까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줄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한 이탈 주민, 지금은 알지만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 텔레비전에서 스킨십, A4 용지, 그냥 북한에서는 규격지, 16절지라고 하거든요.
남한에서는 평상시에 쓰는 말에 외래어가 많아요. 애니메이션, 셀프 이런 말도 몰랐습니다. 북한 이주민들은 외래어 잘 안 쓴다고 스타킹이란 말도 안 쓰잖아.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에서 쓰는 외래어 외국어를 잘 모릅니다. 북한에 비해 남한은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쓰이니까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언어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더 자세히 만들어서 빨리 정리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하나로 씁시다 라고 서로 합의 봐야지. 언어 공동체가. 다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통역을 하거나 말을 정확히 배울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돼. 왜 의사소통이 서로 가능합니까? 분단 이후 언어가 이질화되어 있지만 50년, 70년 정도 됐지.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 전부터 하나의 언어를 공유해온 언어 공동체니까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남북한 모두 같은 언어 공동체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인. 다음 페이지. 한국어 언어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언어 공동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사회 집단. 근데 같은 언어를 쓴다고 같은 단어, 같은 말, 같은 의미를 쓰는가? 그렇지는 않지.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이게 중요한 거야. 언어가 실현되는 양상은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발음이나 억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언어 공동체는 자꾸 변하지. 옛날 제주도 사투리랑 지금 제주도 사투리는 좀 달라. 언어 공동체는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변해갑니다. 왜 내외적으로 계속 변해갑니까? 그 구성원이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화살표가 사실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자.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사회 집단.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현 양상이 모두 같은 건 아니다. 태어나고 자란 지역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휘 발음 억양의 차이가 나니까요. 한 나라 안의 인구 이동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은 끊임없이 바뀐다. 언어 공동체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언어 공동체 안에서 언어 실천 양상도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말은, 언어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왜요? 구성원들이 변하니까요. 한국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언어 공동체에서 새로 유입되거나 멀어지는 경우 한국어 언어 공동체의 변화 양상, 새로 들어오는 말도 있고 쓰지 않고 사라지는 말도 있고, 언어 공동체는 내외적 요인으로 다변화,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됐을까요?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서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보는 부분 정도는 좀 외워두자. 그 정도로 충분할 거다. 그리고 그나마 문제 내면 앞에 나와 있는 거, 저기 남한말, 북한말 좀 연결하는 정도? 걔네만 확인하시면 된다. 몇 군데 좀 요 정도는 외워두면 좋지 않나? 라는 것만 체크할게요. 첫 번째, 지역 방언의 가치. 사투리는 보존해야 합니다. 왜? 표준어의 기반이거든. 여러 방언 중 표준어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방언이 없으면 표준어도 없어. 그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표현해 주죠. 판소리 같은 건 어때? 다 사투리로 돼 있어. 언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 줍니다. 제주도 사람인데 서울로 유학 왔는데 제주도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났어. 너무 반갑지. 지역
지방,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잘 변하지 않거든. 이 단어의 원형이 뭐였을까? 언어 연구의 자료가 됩니다. 표준어를 써야 서로 다른 말들이 하나의 말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 확인 정도는 해놓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도 뭐 특별히 어종 됐고요. 오케이. 얘는 확인하죠.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 언어 공동체가 쓰이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자꾸 다른 구성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공동체도 변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성이 드러나는 걸 열심히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글쓰기 계획을 세워서 구조, 개요 세우고 글 쓰면 좋지. 표현해 봅시다. 됐어. 다음 페이지. 소단원 정리. 언어 공동체란 뭔지 개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공동체는 다변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야 하고요.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글쓰기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 뒷페이지. 여기 빈칸 채우시는데 딱 1분 드릴 거예요. 2분 드릴게요. 여유 있게. 시작.